한국어 그 파란의 역사와 생명력 제4장에서는 우리말에 새로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제2장 제3장에서 언급한 이제 민중의 요청에 따라서 표기법을 계속 재정립해온 사례들과 연결지어서 저희 또 창비식 표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아마 저희 개간 창작가 비평 쭉 같이 따라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이라면 많이 보셨을 부분들인데요. 창비는 예컨대 엘리트를 엘리트, 이탈리아를 이탈리아라고 표기하는 등 현지식 발음을 좀 살렸다는 인상을 주는 표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생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잠시 여담이지만 이제 저는 창비에서 출판 2본부에 속해 있습니다. 출판 2본부는 어린이 청소년 책을 만드는 본부이기도 하고 교육적인 책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이 책에서 언급되었다시피 국립국어원 원칙에 맞춘 이제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길 수 있어서 저희 본부 같은 경우에는 창비식 표기를 전부 다 따르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 1본부에서 생활하시는 B씨와는 좀 다른 원칙을 지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 여담이지만 굉장히 재밌었던 점이 이제 저희가 이 책을 읽고 좀 텍스트로 서로 의견을 잠깐 나누었는데 저는 이제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다 띄어쓰고 완벽하게 쉬운 말로 네. 얘기해 보세요. 본영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말해준다. 생각해 볼까요? 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볼까요? 라고 이제 저는 띄어서 쓰고 빈 씨는 붙여서 쓰시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은 잠깐 이제 여담을 했고 다시 창비식 표기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 본부에서 생활하면서 창비식 표기를 모두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정확히 이걸 왜 사용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현지식 발음을 좀 존중하거나 충실하자는 차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모호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언어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지점과 긴밀히 얽혀있는 표기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프랑스의 도시 파리가 있는데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도 했듯이 근데 국립국어원 표기 원칙에 따르면 파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곤충의 파리도 있는데 굳이 동음이어를 만들면서까지 파리라고 표기하는 이유는 외래어 표기법이 된소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 행정 편의주의적인 시각이 아직도 표준 표기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비식 표기가 생경하게 느껴지는 데는 언어라는 거는 좀 고정돼 있는 것이다 라는 편견이 또 작동을 하는 것 같고 저희가 앞서서 계속 논의를 하고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민중의 요구에 따라서 충분히 항상 생동하는 것인데 한번 원칙을 정해두면 아무 비판 없이 지속하는 거가 뭔가 편의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어의 경우에는 너무 그 영어 중심적으로 외래어 표기를 정하는 느낌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래어 표기법을 보면은 외국의 지명이나 인명에 대해서는 현지음을 따르도록 한다라고 원칙을 삼고는 있는데 정작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영어식 표기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표적인 예시가 이탈리아와 또 푸켓인데 현지 언어대로 발음하면은 이탈리아, 푸켓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된소리를 쓰지 못하는 게 영어로는 쌍비읍, 쌍디귿, 쌍기역 등의 발음을 그대로 표기할 수 있는 알파벳이 없다 보니까 격음인 PTK 등으로 바꿔서 표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번 격음을 거쳐서 오는 이 영어식 표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사실 그냥 이탈리아라고 그 발음 그대로 현지 그대로 그냥 바로 표현하면 되는 거를 한번 이렇게 영어식 표기 거쳐가는 이 관습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도 이탈리아, 푸켓도 푸켓으로 계속 발음을 하고 있고 2004년에 이제 푸켓이 공식적으로 푸켓으로 수정해야 한다라고 규범이 수정고시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 이제 푸켓 놀러 가려고 하면 푸켓이라고 검색하고 또 파주 출판단지에 태국 음식 맛집
이름도 푸켓으로 돼 있잖아요. 검색할 때도 푸켓 테이블 이렇게. 그런 관습적인 영어식 표기가 여전히 많이 채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우리가 좀 개념을 정리할 게 외국어를 우리 저 어문 생활에서 표시할 때는 물론 그 알파벳 쓸 수도 있지만은 한글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외래어는 지금 성격이 달라요. 외래어라는 거는 낱말의 기원은 외국어에 있지만은 그게 들어와서 우리말의 일부가 된 거를 외래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외래어라는 거는 좀 쓰이다가 외국어처럼 쓰이다가 더 안 쓰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오래 쓰이면서 점점 익숙한 한국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창비도 현지음에 되도록 충실하게 쓰자는 원칙은 있지만은 외래의 경우에는 국어원 표기법이 우리 일상화돼 가지고 우리말로 거의 동화가 됐다 그럴까? 그럴 때는 지금은 좀 따라 쓰는 식으로 가죠, 되게. 근데 외국어는 특히 이제 고유명사 같은 거는 그건 그런 식으로 저희 토착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푸켓 얘기도 했고 이탈리아 여기도 했는데 또 파리도 그렇고 이건 사실은 국어연구원이 창비 표기를 따라온 예인데 국어연구원이 그 원칙을 정한 거는 뭐 영어식을 우리가 따르자 하는 그런 규칙을 세운 건 아니고 한글 자모 24자 24자만 쓴다 이런 원칙을 정했어요. 그 얼핏 들으면은 그게 세종대왕이 정하신 그때 28자고 지금 24자의 차이만 했지 같은 논리가 같이 들리지만은 세종대왕은 이거를 24자든 8자든 그걸 기반으로 이리저리 종합해가지고 훨씬 풍부하게 쓰라고 그러신 건데 이 양반들은 24자만 쓴다 그래가지고 같은 자음을 2개 합친 된소리 그것도 못 쓰게 하고 뭐 비읍 시읍 이런 건 물론이고요. 그래서 된소리를 안 쓴다는 원칙을 세운 것도 없어요. 된소리는 24자에 속하지 않는 조합된 자음이기 때문에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횡포지 뭐 사실은 행정편의주의이고 횡포고. 그래서 창비가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다고 창비가 뭐 원음 그대로 쓰자는 건 아니고 원음 그대로 쓸 도리는 없어요. 다 나라마다 뭐 어떤 나라 언어에는 액센트가 있는 데도 있고 성조가 있는 것도 있고 그걸 어떻게 다 우리가 한글로 하겠어요. 그러나 한글의 자모만 가지고도 새로운 글자 안 만들고도 얼마든지 표기할 수 현지음에 더 가깝게 표기할 수 있는 건 표기하자는 그게 이제 우리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내 생각에는 지극히 합리주의적이고 영어 숭배주의에서 벗어난 그런 더 주체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국어연구원도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푸켓이 로 쓰기로 한 것도 그렇고 사실은 불어나 이탈리아 같은 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원칙을 정해놔서 거기는 오히려 국어원의 변화된 방침의 혜택을 잘 못 보고 있는 걸로 알아요. 불어에서는 여전히 뭐 스탕달이지 스탕달은 아니고 그러는데 그 이외에 동남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게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도 잘 안 가고 별 접촉이 없던 나라들이 새로 우리 이제 언어 생활에 들어오면서 거기는 예외를 인정해 준 거예요. 뭘 그렇게 구차하게 자기들이 다 권한을 틀어주고 이게야말로 표준어 강조하는 거 사투리 못 쓰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횡포야. 자기들이 다 틀어주고 전부 틀어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하나씩 둘씩 예어로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 24자 자모만 쓰되 합성된 자음을 허용한다라든가 뭐 그러면 간단히 그 원칙을 바꾸면 될 텐데 아직도 내가 알기로는 국어원이 그걸 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창비가 처음부터 국어 표기어 그
그때는 국어연구원이었을 거야. 그 표준 표기법을 수용하는 건 우리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그 명분은 여전히 유효한데 그러나 창비도 특히 외국어가 아닌 외래어의 경우에는 시세, 시류의 변화에 따라서 국어원에서 제기한 표기법이 원음하고 일치하지 않더라도 우리한테 익숙한 말이 됐으면 따라가는 식으로 창비는 창비대로 변하고 국어는 국어대로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비도 뭐 계속 이걸 수정하고 필요한 대로 수정하고 해나가야겠지만은 국어는 원래 그 관례주의적이랄까 하는 그 원칙을 수정하면 되는 건데 예외를 자꾸 인정해 주는 게 이것도 굉장히 관료적인 발상이거든요. 저희들이 행정 편의적으로 결정한 방침은 못 바꾸고 그 방침이 워낙 말이 안 되면 하나씩 둘씩 예외를 인정해 주는데 그건 자기 권한이야. 그래서 그 지금 푸켓으로 바꿔준 건 다행이지만은 여전히 그 태도는 관료적인 태도 아닌가 싶어요. 창비도 그렇고 국어원도 그렇고 시대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또 대중의 언어 경험이 외래어를 원음과 많이 다르게 쓰던 게 우리한테 익숙해져 가지고 그걸로 정착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대중들이 옛날에 안턴 경험을 하면서 특히 외국 경험을 하면서 국어원의 방침을 수정할 필요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이제 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가면서 더 노력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편집자 입장에서는 국어원의 행정 편의주의가 있듯이 편집자의 편집자 편의주의가 있거든. 국어원 방침은 국어원 방침. 딱 정해놓고 사전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교정 보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편하죠. 더군다나 띄어쓰기는 우리는 띄어쓰기를 많이 붙여쓰는 경향이고 아까 저 본용문과 보조용문 얘기를 했는데 가령 먹어버렸다 할 때 그게 이제 먹어가 본용어이고 버렸다가 그죠? 지금도 그 띄어쓰나? 이본부에서는? 그러니까 이본부는 이제 이게 국어원의 무서워서라기보다도 학부모들이 무서워서 그런 거야.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야 이랬다가 우리의 점수 떨어지면 어떡하냐 하고 나서는 건데 나는 국어원 방침은 바뀐 걸로 아는데 붙여도 좋고 띄어도 좋다는 걸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였음을 허용한다. 근데 그거는 나는 붙여 쓰는 게 맞다고 봐. 잊어버렸다 그럴 때는 붙여 쓰죠. 네. 먹어버렸다는 것도 엄격히 따지면은 먹어서 버렸다든가 또는 집어버렸다, 잡아버렸다 그럴 때는 잡아서 버렸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 보조 용어를 띄느냐 붙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띄어야 할 의미가 아닐 때는 붙여 쓰는 게 난 맞다고 봐. 그게 쓰기도 편하고 읽기도 편하고. 그런데 나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편집자들한테는 더 불편한 내 나름의 생각이 하나 있는데 나는 띄어쓰기에는 양면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문법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쓰는 사람의 문체상의 면이 있다고 봐. 어떤 필자가 자기가 생각한 뜻을 독자에게 제일 편하게 전달하는 방법은 이게 붙이는 거다고 생각하면은 붙이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편집자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그건 아니고 그러더라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 더 고생스럽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런다고 말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하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단어가 여러 개 붙여가지고 할 때 일일이 떼어지는 게 영어식이고 웬만하면 다 붙여주는 게 독일어식인데 어떤 때는 독일어식이 또 나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쓰는 사람이 그게 더 마음에 들면은
그 쓰게 해주는 게 나는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거는 그렇고요.